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경남 1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잠시 후 시험장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마창대교 통행료 인상 대신에 재정을 투입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연속 기획 보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변모한 전주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진수가 시작됐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경남 116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탓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질 전망인데요. 우리 지역 한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숙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전 지금 창원 마산여고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입실 완료 시각이 8시 10분이니까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수험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하나둘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올해도 시험장 앞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경남의 수험생은 3127명으로 병원과 별도 시험장을 포함해 도내 116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경남 수험생 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14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데 수험생들은 조금 뒤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고 시험을 보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또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고 점심시간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해 휴대전화와 이어폰 등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경남 서부권의 체감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데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 교시가 종료될 때마다 모든 시험실에서 환기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4교시 시험이 끝나는 오후 4시 반쯤이면 시험장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자와 제2외국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을 봅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여고에서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수능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에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보온성 있는 외투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시간대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이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소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따뜻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도, 창원은 6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17도, 양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도, 산청은 2도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7도, 합천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창대교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통행료를 올리는 대신에 재정을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자본 재구조화나 공익 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은정 기자입니다.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마창대교. 현재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2,500원이지만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내년과 2030년 두 차례에 걸쳐 500원씩 모두 1,000원을 더 올려줘야 합니다. 통행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500원을 인상하지 않고 현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통행량이 집중된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를 500원 내리고 주말과 휴일 혹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500원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도로 이용자도 만족스럽고 도에서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게 어떤 방법인지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예측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선 이용자의 부담이 낮아진 만큼 경남도가 혈세로 차액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존해줘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법은 크게 자본 재구조화와 공익 처분. 현재 11%대인 후순위 채권 금리를 낮추는 자본 재구조화는 민간 사업자 수익이 낮아질 수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해 무료화하는 공익 처분은 일산대교처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해지하는 것이 3천억 정도의 패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경남도가 취할 입장은 패닉이 생기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사업 재구조화와 관련된 추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쯤 마창대교 통행료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남다른 아이디어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강소농이라고 합니다. 의령에선 이런 강소농들이 힘을 합쳐 농가 소득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귀농 6년 차인 이정국 씨. 1년간 귀농 준비를 거쳐 노루궁뎅이 버섯 등을 재배했지만 상품의 단가가 맞지 않고 판로 확보도 어렵다 보니 한때는 팔지 못한 버섯이 저장고 절반을 차지할 만큼 성과가 없었습니다. 1차 농산물 표고버섯을 공판장에 나가면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던 중 2년 전 차로 우려낼 수 있는 말린 버섯이나 분말 가루 등으로 만들었더니 제품 보관이 수월해져 1년 내내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귀농인 박서연 씨도 마찬가지. 꾸지뽕 나무를 수확해 청국장 등을 만든 뒤 연매출이 1억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모두 2018년부터 지역 10개 농가가 자율 모임체를 꾸려 자격증을 따거나 함께 연구한 결과입니다. 많은 인맥들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가 안 됐었는데 뭐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거로 통해서 판매가 특히 명절에는 각 농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꾸러미 형태로 팔면서 소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가공식품으로 벌어들인 매출 규모는 2년 만에 70% 이상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하고 있는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전국 520여 곳. 하지만 이 중 5분의 1만 가공시설을 갖춘 만큼 시설에 대한 지원 여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고령화 등 농촌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머리를 맞댄 강소농들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연속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창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전북 전주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가 있었던 전북 전주시의 선미촌 일대입니다. 창원 서성동과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버젓이 성매매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6년 전만 하더라도 50곳에 가까운 업소가 영업하던 곳이지만 지금 문을 연 업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행정 부서들이 협력을 했고 다양한 민간 영역들도 함께 협력을 한 부분들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전주시는 2016년부터 빈집과 성매매 업소들을 사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과거에 성매매가 이뤄졌던 한 업소 내부의 방입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변은 쉼터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아픈 과거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 방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때 성매매가 이뤄졌던 곳에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복합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이제 세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 혹은 시민들, 예술가들이 함께 그 문화예술 향유권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공간입니다. 다른 분야의 예술가 7명이 운영하는 동네 책방도 들어섰는데 기존 건물을 보존한 것이 특징입니다. 1960년대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쭉 이제 오고 있던 건물을 최대한 여기 있는 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조금씩만 고쳐서 사용하면서 재구성하고 조금 제 의미를 찾아서 18개 방이 있어 선미촌에서 두 번째로 큰 성매매 업소는 성평등센터로 다시 태어났고 인근 마을에는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선미촌 선후예술촌도 바뀌고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주민들 그 생각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아픔의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예술 공간으로 바꾼 전주 선미촌의 사례를 창원 서성동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현장 징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체납액 징수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광역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고액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이 되면서 현장 징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데 오늘은 그 현장을 동행해 보겠습니다. 영치 차량이 출동한 지 5분 만에 체납 차량을 확인합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자동차세 10건 등 지방세만 3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걸로 확인돼 영치증을 발급하고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번호판 영치된 사람은 이걸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완납을 해야 이제 반납을 하는데 네. 요즘에는 코로나 이제 굉장히 어렵다 하니까 네. 분납을 하면 네. 또 분납 약정서를 받고 번호판을 또 돌려드리거든요. 그러시군요. 이번엔 현장 방문 징수. 4천만 원을 체납한 법인을 찾아 나섰지만 허탕을 치기도 하고 1,000만 원을 체납한 업체에서는 분납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기로 합니다. 경남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500여 명, 체납액만 약 1,000억 원인데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사무실에선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회의도 하고 전화로 독려도 합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그 분납 하객서를 저희가 작성하시면 저희 매달 뭐 얼마씩 낸다고 저희 약속을 해주시면 이게 저희도 체납 처분 유예를 해드리거든요. 악성 고질 체납자에겐 동산 압류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추진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거나 주식이나 분양권 등 은닉자산도 추적하고 사업 제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도 가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법인명, 대표자, 업종, 그리고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속속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위텍스나 행정안전부 또 시군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한 코로나 상황도 감안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업체나 피해 도민들에게 6개월 범위 내에 신고 납부 기한 연장을 하고 분할고지, 징수유예,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 의제 발굴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알아가야 비지정 가야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함안군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 친절 매니저단 간담회가 오늘 오후 4시 남해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과 학술 심포지엄이 오늘 오후 2시 김해 분청 도자 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진해예술촌 창원 수채화 작가회 초대전이 오늘 오후 6시 30분 진해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운영을 중단한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어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는 2005년 개원한 어린이교통공원에 17억 원을 들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현대식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조성해 재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대교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보도교로 전환될 남해대교를 걸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시 찾는 국민관광지 어게인 1973 행사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973년 6월 22일 개통 당시 남해대교에서 찍었던 사진을 현재 위치에서 다시 찍어보는 리마인드 포토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엑스포 공식 여행사 16개 업체의 지정서를 수여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엑스포 조직위는 공식 휘장 사용권과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링크, 엑스포 홍보물 제공 등을 지원하고 공식 여행사들은 엑스포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한 모객 활동에 나서며 단체 관람객을 유치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0세대 공동주택이 신규 분양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연말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의 동원로얄 듀크 1, 2단지 1,150세대와 감계 2지구 대시양 1,000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의창구와 성산구, 진해구, 회원구 4개 구에 9,88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어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 기관 및 기업 14곳과 미래자동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개발 환경을 김해 명동 일반 산업단지에 구축해 지역 자동차 업계의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이끌어내고 고부가 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쇄 출판된 뜻풀이 국어사전인 조선사전이 의령군에 기증될 전망입니다. 의령군은 최근 열린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추진학술 발표회에서 백두현 경북대 교수가 군에 기부할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전은 교육학자 문세영이 단독 작업한 것으로 표준어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12조 3천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했습니다. 제2회 추경안보다 559억 원이 증가한 이번 추경안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기반 구축과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6조 321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교육회복 지원 사업과 학교 방역 비용 명목 등을 포함했습니다. 2021 경남 특산물 박람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경남도 내 전시군과 경남농협 등 321개 업체가 참가하는 경남 최대 규모의 농특산물 홍보의 장으로 지역 우수 상품을 실시간으로 소통 구입하고 건강식품과 다양한 신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는 어제 저녁 성산아톨 대극장에서 코로나19 극복 상생 위안을 위한 시민 힐링 봉축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보건의료진을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을 초대해 펼쳐진 음악회에서는 주병선과 미얀마 난민 트롯 가수인 와니회를 비롯한 초청 가수와 연주 단체들이 다양한 음악과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성비위자 무관용 처벌과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공동체 대상 성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했습니다.
한편 어제 도교육청 5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인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